어떻게 주걱턱을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수술로 해결하느냐? 아니 그냥 양악 수술하면 될 거를 왜 저렇게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후퇴 수술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데 돌출입 수술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는 힘들지만 환자는 편한 수술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제일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오늘은 주걱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걱턱 그러면은 이제 따라오는 게 양악 수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악 수술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양악 수술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 게 뭐 연예인들이 나는 양악 수술했다 이렇게 이제 막 공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는 양악 수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처럼 돼서 양악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구나, 뭐 그것 때문에 환자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치명적인 예가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악 수술이. 주걱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좀 몇 군데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아 보면 뭐 100% 양악 수술 하라고 하니까 주걱턱 수술은 양악 수술이구나, 또 양악 수술은 주걱턱 수술이구나, 이제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이 주걱턱 중에 일부, 다는 아닙니다. 주걱턱 중에 일부는 제가 잘하고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뭐 아마 만약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뭐 치과, 구강외과 선생님들이 본다면 의아해할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주걱턱을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수술로 해결하느냐? 성형외과 의사들도 좀 놀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뭐 제가 하는 돌출입 수술은 대부분 입이 나와 있고 턱은 저 뒤쪽에 가 있는 무턱인 경우가 많죠. 뭐 이게 가성 무턱이든 진성 무턱이든 입은 나와 있고 어쨌든 입보다 턱은 뒤쪽에 가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돌출입 수술과 턱끝 수술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좋은 수술이 되겠죠. 입은 뒤로 가고 뭐 턱끝은 뭐 앞으로 오거나 뭐 그 자리에 있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돌출입과 턱끝 수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양악 수술을 오히려 하면 안 돼요. 돌출입과 무턱을 가진 환자에서는 제발 양악 수술 좀 하지 마라,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입은 뒤로 가고 턱끝은 앞으로 와야 되는 환자에서 양악 수술하면 안 됩니다. 갈 방향이 다르니까요. 양악 수술은 이 전체를 뒤쪽으로 집어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턱을 가지고 있는 돌출입, 양악 수술을 해서 전체를 뒤로 보내면 무턱은 더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양악 수술하면 안 된다, 양악 수술은 주걱턱 수술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느닷없이 돌출입과 주걱턱을 가진 사람도 일부는 돌출입 수술과 턱끝 수술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환자, 입이 나와 있고 입술보다는 뭐 턱끝이 조금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뭐 입술과 턱끝이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환자는 이거 100% 양악 수술하라고 권유를 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도 뒤로 가야 되고 턱끝도 뒤로, 입도 후방으로 가야 되고 턱끝도 후방으로 가야 되니까 양악 수술 하는 거 맞습니다. 이 환자한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환자를 신기하게도 돌출입 수술과 턱끝 후퇴 수술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런 환자에서 턱끝을 방치하고 돌출입 수술만 한다, 입만 뒤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재앙의 결과가 나옵니다. 재앙. 굉장히 심한 주걱턱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환자에서 돌출입 수술을 할 수 있으려면 턱끝을 후퇴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후퇴 수술을 해서 이 라인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출입 수술을 하고 턱끝을 따로 절골을 해서 후퇴시켜서 이 빨간 똑같은 선이 이제 코 시작하는 점에서 그어져 있는데, 여긴 입도 나와 있고 턱끝도 앞에 나와 있고, 이 사진은 입도 들어가 있고 턱끝도 이만큼이 사라져서 후퇴되어 있죠. 돌출입과 주걱턱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수술 후에는 팔자주름도 좋아졌고요, 입이 들어갔고 턱끝도 주걱턱 자리에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턱끝이 아주 예쁜 자리로 변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 케이스는
완전히 주걱턱이죠. 그리고 이제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이 전치부도 반대 교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니가 윗니보다도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교합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분은 사실 제가 봐도 양악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자가 양악수술이 무섭다, 자기는 좀 덜 예뻐져도 좋으니 다른 방법으로 양악수술 아닌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환자고요. 제가 사실 이 환자는 이 돌출입 수술로 될까 싶었어요.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요. 수술 후입니다. 상악 돌출입, 하악 돌출입이 모두 해결이 됐고요. 턱끝도 아주 예쁜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교합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윗니는 뭐 예를 들면 4mm를 넣었다면 아랫니는 7mm를 넣은 거죠. 네, 이렇게 기준선을 한번 그어보면 돌출입과 주걱턱이 같이 있었던 환자인데 돌출입도 해결이 되고 주걱턱도 후퇴되어서 예쁜 인매를 가지게 제가 만들었던 환자입니다. 이 수술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양악수술하면 될 거를 왜 저렇게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후퇴 수술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데 돌출입 수술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악수술에 비해서. 사실은 이렇게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후퇴 수술을 하는 게 의사한테는 좀 힘든 수술이에요. 돌출입 수술을 하고 턱끝을 거기에 맞게 후퇴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턱끝 후퇴 수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뭐 저는 많이 하고 잘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양악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의사는 힘들지만 환자는 편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수술만 하면 환자가 일상생활에 거의 즉시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돌출입 수술로 이 양악 수술을 대치했을 때의 장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돌출입 플러스 턱끝 후퇴 수술은 제가 1시간 한 20분 정도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는 마취 시간도 짧고 환자가 더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양악 수술은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20분에는 도저히 다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술 후에 위아래 치아를 고무줄로 묶어 놓질 않아요. 이 돌출입 수술은. 위아래 치아를 묶지 않는다는 것은 입을 바로 벌릴 수 있다는 것이고, 호흡, 기도 확보의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 돌출입 수술은 위아래 치아를 고무줄로 묶지 않으니까 코가 막히면 입 벌리고 숨 쉬면 되잖아요. 만약에 수술 후에 토했다 그러면 입으로 뱉으면 되니까요. 굉장히 기도 확보, 그다음에 질식 예방의 측면에서 이 돌출입 수술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출혈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더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일단 양악 수술은 이제 수술 부위가 저 뒤에 목젖 부위, 또 이 사각턱 부위까지 깊죠. 신경과 근접한, 신경을 따라가는 절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양악 수술인데, 이 돌출입 수술과 턱끝 후퇴 수술은 수술 부위가 얕아요. 수술 부위가 깊을수록 더 깊은 쪽에, 목 쪽에 있는 경동맥이나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돌출입 수술은 이 앞에서만 수술하니까 큰 혈관이 없고 피가 많이 날 수가 없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출혈, 신경 손상 이런 면에서도 돌출입 수술이 훨씬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간단하고 수술 부위가 얕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부위가 얕고 입도 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회복 시간이 더 빠르고 환자가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환자가 굉장히 편안한 수술입니다. 양악 수술은 위아래 치아를 한 2주간 묶어놓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치아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말하기도 어렵고 또 음식물 섭취가 힘들겠죠.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돌출입 수술은 위아래 치아를 묶어놓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2, 3일이면 웬만한 죽, 밥도 경우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굉장히 환자한테 편안한 수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굳이 양악 수술을 택하지 않고 돌출입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미국 성형외과 학회 공식 학술지인 PRS 저널에 기고해서 채택이 된 2024년 1월달 1월호에 게재된 그 논문 결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임팩트 팩터가 무려 5.169, 당시에 영향력 지수가 5.169면 성형외과 학계에서는 가장 높은 저널입니다. 이 학술지에 제가 책임 저자로 실린 논문인데요. 자, 여기 보면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ASO라고 이제 써 있죠. 그리고 Genioplasty, 이게 턱끝 수술입니다. 그래서 돌출입 수술과 턱끝 수술 후에 연부 조직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 논문인데요. 결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Setback Genioplasty, 턱끝 후퇴 수술과 함께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ASO 수술, 돌출입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다
뭐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냐면 In some patients with bimaxillary prognathism with macrogenia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돌출된 입과 돌출된 턱, 주걱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에서 기존의 양악 수술을 대체할 만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서 이 돌출입 수술과 턱끝 후퇴 수술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에 적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20년 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학술지에서 제가 쓴 논문이 받아들여진 거죠. 요약하면 오늘은 돌출된 턱끝, 그러니까 주걱턱을 가진 환자에서도 꼭 양악 수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돌출입 수술 플러스 턱끝 후퇴 수술로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수술하는 게 양악 수술에 비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환자한테 편안하고, 이런 부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수술은 합병증 가능성에 주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